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군 브러더스 나오셨어요.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김근식 교수, 민주당 전 선대위 대변인 현근택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당 모두 휴일 같지 않은 휴일을 보내셨어요. 네. 뭐 이유는 다르지만 굉장히 분주한 휴일을 보내고 굉장히 피곤한 모습으로 오신 두 분. 두 분이 골라오신 주제가 뭘지 저는 이미 짐작은 가는데 그 주제를 어떤 키워드로 만드셨을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우선 그 키워드 확인하고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현 변호사님. 저는 국민의 짐이라 그랬습니다. 네, 이게 뭐 물론 SNS상에서 나오는 용어긴 한데 이 정부 여당이 사실은 이게 좀 어찌 보면 이게 걱정을 국민들한테 안 시켜야 되는데 지금 국민들이 오히려 정부 여당 걱정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는 건가 이게. 사실 국민의 짐이란 표현은 온라인상에서 민주당 그렇죠. 지지하시는 네, 분들이 맞아요. 국민의힘 놀릴 때 쓰는 말이었는데 지금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뭐 추석 앞두고 있고 물가 네. 오르고 민생이고 오히려 정부 여당에서 국민을 걱정해줘야 되는데 지금 국민들이 지금 국민의힘을 걱정해야 되는 판이에요. 국민의 짐이 됐다. 네. 키워드 잡아오셨고 김근식 교수님 키워드는요? 1인 정당 민주당의 폭주 기관차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저도 사실은 국민의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현 변호사가 국민의 짐으로 잡아와서 저는 그래도 민주당 어제 전당대 결과를 보고 예. 뭐 1인 정당화 될 그 우려를 좀 표시해 보려고 했습니다. 폭주기관차로 표현을 하셨군요. 예, 제가 짐작했던 주제들을 골라오셨는데 표현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 얘기를 천하람 혁신위원하고도 했는데 마저 할까요? 아니면 민주당 얘기 좀 갔다 올까요? 국민의힘 먼저 국민의힘 먼저 하세요. 국민의힘 마무리 짓고 민주당 민주당 갈까요? 얘기는 별 민주당 별 재미없어요. 김근식 교수님도 재미없다 그러시면 어떡해요? 아유, 정말 네. 재미없어요. 자, 그럼 국민의힘 얘기 그냥 마무리 짓고 민주당으로 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정말 대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저는 사실 법원 결정문을 받아들고 일단 좀 놀랬고 왜 네. 놀랬냐면 제가 지난 일주일 내내 출연하시는 변호사들 붙잡고 다 물어봤었거든요. 네. 뭐 변호사든 뭐 모든 법조 쪽에 계신 분들은 한 80%가 다 기각 쪽에 거셨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든 안 하든 다. 저는 근데 인용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현 변호사님 인용된다고 네. 하셨죠. 그러니까 20%가 인용이었는데. 정치적인 판단 아니에요. 그 법률적인 판단인데. 야, 법률 전문가로서 나는 맞췄다. 으쓱. 그래도 조금 놀라긴 했는데 그것도 완승이었잖아요. 그쵸. 예. 그랬는데 이제 요거 그 다음에 궁금했던 건 이걸 가지고 당이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이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근데 당이 당헌 당규를 바꿔서 비대위를 새로 꾸린다라는 선택을 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 얘기를 누가 제일 먼저 했냐면 장해찬 이사장이 제일 먼저 했어요. 뭐라고요? 당헌당규 개정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했는데 사실은 지금 저도 사실은 이 네 가지 결의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법적으로만 얘기 드릴게요. 예, 예. 당헌당규 개정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데 예. 1번은 뭐냐면 현재 비대위는 사실상 없는 조직이에요. 법적으로는. 그렇죠. 아무 권한이 없는 조직이에요. 왜냐하면 결의 자체가 무효였기 때문에 네네. 없는 조직이거든요. 네. 근데 아무 권한이 없는 조직이 당헌당규 개정안을 상정해서 개정을 한다. 그거는 당헌당규가 무조건 무효예요. 아니 근데 비대위가 상정하는 거 없이 비대위가 그냥 상임 하겠다고- 정국위를 최고 모집해서 의사결정 기구잖아요. 예. 의사결정 기구에서 최고 그러니까 말씀처럼 물론 예. 최고의 결의 또는 이제 상임 전국위에서 결의를 할 수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 추진을 누가 해요? 비대위에서 비대위원장이 할 거 아니에요. 논의한대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럼 누가 그 주체가 없잖아요. 권한 있는 주체가. 당이라는 거 왜냐하면 결국 당대표 권한 행사하는 게 비대위원장이잖아요. 예, 예. 비대위원장이 권한을 행사하는 건데 네. 지금 말씀처럼 물론 최고의 결의 또는 뭐 상임 전국위 전국위 3분의 1 또는 2분 뭐 4분의 1인가 4분의 결의하게 1? 돼 있는데 네. 그거 자체가 제가 보기에 문제가 생겨요.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 그 없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추진할 때는 무조건 그 당헌당규 개정을 해도 무효가 되고 지금 뭐 김 교수도 말씀하시지만 또 당헌당규 개정은 자세히 보면 예. 전당대회 권한이에요. 개정은. 그러니까요. 예, 예. 예. 왜냐하면 전국위는 그냥 심의만 할 수 있어요. 바로 저도 그 부분이 사실은 저는 더 걸리는데 저는 이제 네. 비대위에서 논의해서 상임 정국이 소집해서 거기서 의결한다고 하면 절차상으로는 사실 법망을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임 정국위는 4분의 1이 원하면 소집할 수 그렇죠. 있거든요. 네. 비대위 상관없이. 근데 그것보다도 그래서 당헌 당규를 전국위가 바꿀 경우에 법원의 취지는 전당대회에서 뽑힌 대표를 내쫓으려면 내쫓을 정도의 지금 상황이 아니단데 그렇죠. 그 권위가 최고라는 건데
전국위가 전당대회를 뒤집을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 좀 저는 결정적으로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원 당규를 어떻게 개정한다면 이게 두 개로 개정한다는 거잖아요. 예. 예전에는 당대표 권리 또는 뭐 최고의 기능 상실인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당대표가 중징계를 받거나 최고위원 뭐 과반수 이상이 사퇴할 경우에는 비상 상황으로 본다고 얘기하는 예,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돼 버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이준석 몰아내기예요. 당원 당규에 이준석 당대표 하지 말아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특정인을 딱 염두에 두고 몰아내기 위해서 당원 당규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자, 그럼 네. 인용을 맞추신 현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이번에 인용을 맞추신 현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번에 이걸 갖고 또 걸면 또 걸린다고 보세요? 저는 무조건 걸린다고 봐요. 무조건 왜냐하면 걸린다고 보세요? 새로 비대위를 만들면 지금 말씀처럼 네. 뭐 지금 비대위가 권한이 있냐 없냐 말씀도 있지만 결국은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 건데 네. 그거를 결국은 현재 상태에 맞춰서 현재 상태가 비상 상황이다라고 네. 당원을 바꾸는 거잖아요. 또 자기적으로 바꿔나가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현재 상태가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했는데 네. 그거를 당원당으로 바뀌어가지고 현재 상태가 비상 상황이다. 네. 그래서 비대위로 간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거 뭐 메비우스의 띠같이 도네. 법원 판결을 저- 뭐하러 해요? 저도 그 말씀 네. 저쪽 동의하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법원에서 가처분을 인용했는 그 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의총을 열어서 의총의 결의문으로 다시 비대위를 꾸리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모여 계셨던 의원님들이 도대체 무슨 얼굴로 무슨 그 염치로 거기 앉아서 그런 결의문을 채택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요. 나중에 역사가 판단할 때 그 결의문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분명히 그 책임을 물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두 분 말씀하신 것에 무슨 구체적인 강론에 들어가서 네. 권한이 있네 없냐는 뭐 누가 보면 뻔히 국민학생 정도의 수준만 돼도 다 알 수 있어요. 상임정국위의 권한 중에 저도 당원을 다 뒤져봤는데 네. 당원 개정의 권한이 없어요. 당원 해석의 권한하고 아, 그래요? 당원을 심의해서 그 문구를 작성해 주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아, 저는 당원 당규 고치는 아, 권한이 없습니다. 전국위에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 전혀 전당대회 없습니다. 권한. 그럼 당원 당규 고치는 권한은 전당대회는 전당대회밖에 당연하죠. 없어요? 몇 번 읽어봤어요. 현 변호사도 확인했고. 그러니까 전당대회밖에 정말 누가 봐도 한글만 알면 알 수 있는 권한을 알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왜곡해서 밀어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부의 법조적인 어떤 지식이 도모되지 않더라도 이건 네. 말이 안 되는 짓거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전당대회를 아예 열어서 바꾸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그럼 전당대회를 열어야죠. 예. 그러면 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지금 절차를 가지고 뭐 하자 아까 뭐 어. 천하람 변호사 같은 경우 무슨 주민 당원 소환지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그런 이야기 하면 더 복잡한 메비우스 함정으로 가는 거고 예. 이게 지금 과연 타당한 짓이냐. 법원이 이야기했던 그 법원의 판결의 정신을 인정한다면 어떻게 의원들이 의원총회 모여서 이런 4개의 항을 결의를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도했던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는 뭐 제가 의원이 아니라서 그 현장이 없었으니까 모릅니다만 누군가가 주도를 했을 것이고 보이지 않는 그 윤핵관이 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윤핵관에 주시려고 하는 윤핵관 호소인들이 줄을 섰다고 한다면 네. 이건 역사적으로 심판받아야 마땅한 일입니다. 아,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절차가 이러니 저러니 뭐 이걸 논하기 전에 이번 법원 결정문의 그럼요. 취지 자체가 전당대회에 의해 선출된 대표인데 이 사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상황을 자기적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게 취지인 거잖아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게 그렇죠. 취지인데 요 취지에 어긋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다 법원의 뜻에 어긋나는 거다 그런 말씀이신 그러니까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실은 일반적인 회사나 이런 데서는요 이렇게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예. 그 가처분하기 전 상태, 그러니까 비대위 만들기 전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그 전에 뭐 지금 직무대행 제도로 김용태라든지 가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원내대표라든지 정책위장은 남아 있으니까 최고위원 뭐 한두 명 뽑아서 네. 대여섯 명 정도로 해서 꾸리는 게 원래 정상이에요. 비대위 가기 전으로 돌아가는 게 맞거든요. 그래 지금 주류 의원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미 최고위는 해산이 됐는데 어떻게 다시 아니 모집하느냐. 비대위가 아니, 불법인데 뭘 해산이 돼요? 비대위가 해산된 거고. 비대위가 무효인데. 아니, 비대위가 세상에 무효가 되는데 왜 저한테 말이 안 그러세요?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자체 뜻을 논리에 전했어요. 들어갈 필요가 없다니까. 이게 네. 정치적으로 국민들이 볼 때 웃을 일이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죠. 비대위가 효력이 정지됐는데 어떻게 비대위원이 살아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하기는 또 최고위가 김용태, 권성동, 성일종 3명 있으면 충원하면 또 굴러갈 수 있는 그럼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돼요. 원래는 그렇게 해야 맞아요. 그렇게 해서 김용태- 거기서 예. 예를 들어서 그 과거로 돌아가서 예. 그 최고위에서 한 두세 명 뽑고 그 최고위에서 예를 들어서 뭐 다시 뭐 비대위를 만들다 결의하다든지 당원 개정한다든지 그런 건 말이 돼요. 네. 법적으로. 네, 네. 근데 이제 권한도 없는 비대위가 갑자기 그걸 하겠다고 나서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상한 거예요.
이게 말이 안 지금의 이런 국민의힘의 예. 그 국민이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억지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행태가 과연 어디서 비롯되는 것인지 저는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는 뭐 법적으로 승리했고 네.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자기 주장이 옳다는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하지만 지금 당내 현실이 이렇다면 사실 제가 이준석 대표라면 당 대표로 복귀하라고도 잘 안 할 것 같아요. 그것도 무슨 말씀? 그렇잖아요. 자기 법원 판결에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그 네. 멀쩡한 국회의원들이 다 모이더니 야 추가 징계해서 쟤 쫓아내자. 그리고 비대위 또 만들 거야. 이런 무슨 불량 비행 청소년처럼 나오는 것을 보고 당대표 가고 싶겠어요? 저는 안 갑니다. 뭐하러 복귀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준석 대표는 복귀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싸움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도 이제는 당대표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당에 뭐하러 들어옵니까? 자기를 탄핵한 거나 똑같은 건데. 그럼 뭐예요? 안 밖에서 들어오면? 그러니까 다른 길을 모색하는 게 낫죠. 저는 그래서 지금 와서 또 이준석 대표가 계속 또 글 올리고 예. 또 이 싸움을 가처분 또 신청하고 정말 끝없는 이 진흙탕의 수렁으로 들어가는 건 또 욕먹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치적 승리와 법적 승리를 쟁취했으면 여기서 예. 좀 멈추는 게 맞다고 보고 더 중요한 건 이제 핵관들이죠. 이 핵관들이 이 모든 걸 이 지경까지 몰고 왔으니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게 권성동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권성동 네. 원내대표는 좀 다소 억울한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따져보면 온건파였잖아요. 윤핵관 중에 사실 강성 온건 따지자면 온건파였죠. 권성동 원내대표는 온건파예요. 강경파가 있는데 강경파는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강경파는 장제원 의원 아니에요? 말해주셔서 감사해요.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수면 위로 올라와서 당당하게 자기들이 주장을 하든가 숨어서 대통령 호가유하고 대통령 이름 팔아가지고 줄 세우지 말고 모든 책임을 지든가 당내에서 그런 이야기 할 사람이 왜 아무도 없습니까? 저 같은 당 사람으로 너무 저 자괴스러워요. 자괴스러워. 자 그러면은요. 자 제가 몇 가지 포인트 좀 잡아볼게요. 이런 법원 결정 아래서 당헌 당규를 고쳐서 비대위를 다시 꾸리자라는 정말 두 분도 예상치 못한 결정이 내려지는 데는 누군가 이걸 먼저 앞장서서 깃발을 든 사람이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당연히 그렇죠.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이 어떻게 결의문에 나오겠습니까? 그게 누구라고 보세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현장에 없었으니까. 장제원 의원 정도 되는 힘이 있었을 벌써 이미 것이다? 그 원조 윤핵관하고 신윤핵관이 분화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원조 윤핵관이라는 분이 이제 있고 예. 그다음에 신윤핵관은 다시 이제 이른바 장핵관 이야기도 나오는데 장핵관으로 줄 서려는 사람들이 있고 전체 윤핵관 중에서도 장제원 위주의 윤핵관이 또 따로 등장했다. 재림이 세니까.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제 이야기하면 또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지난주에 동아일보 칼럼에 그게 나왔어요. 예, 장핵관, 권핵관이 벌써 분화돼 있고 아. 심지어는 용산에만 실장님이 계신 게 아니고 여의도 실장님이 계신다. 그래서 그 재선 의원 같은 사람은 실장님이라 호칭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을. 이런 줄서기 행태가 만연하고 있으면 당에서 무슨 올바른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이 당은 이준석 대표도 문제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줄서기 행태, 그다음에 구태스러운 이 공천권 때문에 눈앞에서 옳은 소리 못하는 이 눈치만 보는 행태는 불식시켜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장제원 의원. 그러면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책임지고 물러나라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억울하죠, 다소. 본래 직무대행 체제로 갔으면 아무 문제 없었던 거 아닙니까? 원래 가길 원했죠. 예, 권성동 그렇게 원내대표는. 정리를 했었고. 예. 그러나 이제 이른바 장모 의원이라는 분은 강경하게 비대위로 가자고 주장했었던 것이고. 처음부터 그러셨죠. 그때부터 그랬던 것이고. 그리고 권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모든 게 타겟이 거기에 맞춰져 있지만 사실은 권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이러한 지경까지 오게 된 더 큰 책임은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J 의원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예.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뭘 못하세요? 대통령 뜻을 팔은 거예요. 이건 제 의원이 대통령 이 뜻을 갈등의 팔았어요. 제가 보세요. 이 갈등의 시작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은 이준석 보호해야 대표인 거는 다 알잖아요. 기본적으로. 자, 그럼 이 지점에서 윤심은 어디에 있을까거든요. 윤심.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의 그 속내도 예. 이제는 핵관들과 함께 이걸 계속 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해석을 해요. 지금 최근에 대통령실 분위기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핵관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잘 되도록 돕고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충성이지 네. 핵관을 팔아가지고 대통령의 뜻을 호가호위하면서 줄 세우고 자기 정치하는 건 그건 진정한 핵관이 아니죠. 이제는 우리 당에서는 친윤계는 필요하지만 핵관은 이제는 정리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다른데 네. 어쨌든 지난번에 이제
대통령 연찬회 참석하는 일이 잘 없거든요. 현직 대통령이 연찬회 그렇죠. 참석은 최초예요. 그런데 어쨌든 연찬회라는 게 보면 뭐 비대위에 힘을 실어주는 셈이었잖아요. 네, 네. 저는 그 비대위로 가는 것도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좀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저도 물론 순전히 뇌피셜입니다만 그런 것 같고 지금 현재 상황도 사실 왜냐하면 그 많은 법조인들 판사 출신 검사 출신들이 다 당대표 뭐 원내대표 다 하고 있잖아요. 네. 법률 단장하고 있는데 법적인 거에 대해서는 거의 고려 안 하고 어찌 보면 결론은 정해진 거예요. 이준석 내쫓아야 된다. 이준석하고 절대 못 간다. 그거잖아요. 그렇죠. 다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원래 정당이라는 거는 여러 의견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어제 보면 뭐 하태경 의원이나 김웅 의원들이 먼저 나와버린 거 보면 본인들도 거기서 아무리 얘기해봐야 이미 결론은 정해진 거예요. 네, 거기서. 회의장 박차고 나왔죠. 그렇죠. 나온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아무리 얘기해봐야 이미 결론이 났으니까 중간에 나온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분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윤석열 의원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오고 나서도 이제 딱 결이 나온 거 보면 지금 말씀처럼 당연히 그러니까. 첫 번째 거 빼고 이의 신청할 수 있죠. 예. 근데 당헌당규 개정하거나 우리 추가 징계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걸 추가 징계로 가면 되겠냐 이 생각했는데 결국 추가 징계 몰아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다음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뭐 억울하다 그러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지난번에 뭐 합의했다 파기하는 거, 문자 들킨 거, 뭐 압력 넣었다는 거 여러 가지 분란의 원인을 일으켰는데 그럼 당연히 그만둬야죠. 이분은 무슨 불사조예요?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 하고 직무대행했다가 권한대행했다가 또 모든 뭐 직무대행을 다 하세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분 직책이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뭐 트랜스포머. 당대표 뭐 직무대행했다가 뭐 비대위원장 또 직무대행했다가 예, 그다음에 예. 이번에는 또 뭐예요? 또 뭐 무슨 뭘 직무대행 할 거예요? 비대위에 비대위 직무대행 하는 거예요. 유구무원입니다. 와, 제가 보기에 불사조도 이런 불사조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참에 정리를 좀 말끔하게 당에 당의 정말 미래를 위해서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지금 취임한 지 지금 뭐 4개월도 안 된 상황인데 네. 이게 무슨 난립니까? 그래서 정리하는 게 필요하고 제일 중요한 건 이 대목에서 윤핵관과 왜 대통령이 분리돼야 되냐면 계속 국민들에게 윤핵관과 대통령이 한 몸이라는 것이 이미지가 남아 있는 한 예. 우리 현 변호사가 말한 것처럼 예. 이게 전부 대통령한테 부담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또 대통령이 성공적인 어떤 임기를 마치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 시기에는 윤핵관을 단호하게 분리해서 정리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뭐 이야기가 오늘 다 결론 나는 건 아니니까 여기까지 상황을 보고요. 얼른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김기식 교수님이 골라오신 민주당 키워드 1인당이 됐다. 1인당이 된 민주당 폭주기관차? 폭주기관차가 그러면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다들 지금 우려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였다가 이제는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사당화되는 게 아니냐는 지금 우려가 있고 사당화. 뭐 당연히 그 전에 이제 당헌 80조 개정 문제가 이제 사당화의 시발점이 됐던 거고요. 이게 이제 사법 리스크가 많이 있는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가 된 다음에 기소가 되더라도 그걸 당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탄 장치를 만들었다는 우려가 있었고, 근데 이제 어제 전당대 결과를 보면 압도적 득표율 플러스 친명계 일색으로 이제 지도부가 다 꾸려진 것이어서 지금 최고위원들 보면 면면을 보면 정청래, 고민정, 그럼요. 박찬대, 장경태, 서영교 의원인데 고민정 의원 한 명 정도가 친문계로 분류됐는데 사실 고민정 의원도 거의 친명에 그렇죠. 가까운 분 그렇게 아닌가요? 해석을 다 하고요. 또 초선 의원이고 그래서 이렇게 친명에 대항해서 비명계나 친문계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라는 사실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일색화됐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우리가 사실은 민주당이 그동안 저는 좀 그래도 전통을 가지면서 가져왔던 큰 힘이 당내에 이견이 존재하고 당내에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내의 다양한 목소리가 이제는 전부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게 아니냐. 이미 이제 친문하고 그다음에 비명은 지금 뭐 완전히 이제 지도부에서 지금 쫓겨난 상태고 네, 네. 그렇다면 권리당원이 지금 굉장히 많은 개딸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이재명의 이른바 호위 집단, 호위 무사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도부가 일색화돼 있고 당 대표가 또 이렇게 막강하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정말 위기의 민주당의 가장 큰 그 단점은 너무 1인 정당 중심의 사당화가 되고 있죠. 뭐 저희 당으로서도 사실 할 말 별로 없습니다만 어쨌든 여야가 다 좀 엉망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지키기에 올인하고 있고 우리 당은 이제 이준석 죽이기에 옳기를 하고 있고 도대체 이런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여야당이 이렇게 하고 있는지 참 참담합니다. 저도 정치에 아니 바라드는 우리 사람으로서. 김 교수님 능력이 뛰어나신 게 네. 지금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그 당 얘기를 어떻게 민주당에 끼워서 맞춰서 하는지 민주당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지 이거 안 할 수 없죠. 정상적으로 지금 전당대회 해가지고 아니 어제
보세요. 77.77. 예. 뭐 이거 누가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드는 숫자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 신기해요. 77.77이라고 지금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7777. 아니라 어쨌든 이거 우연치고는 참 그렇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데 우리 당은 저 국민의힘처럼 막 당헌 당규 바꿔가지고 당 대표 몰아내고 막 징계하고 가처분하고 그렇게 안 해요. 87 정상적으로 하는 바꿨잖아요. 거예요. 그럼 정상적으로 내년 6월에 전당대회 해가지고 당 대표 뽑으세요.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뭐 사당화 얘기하시는데 지금 자꾸 사실 당원이요. 우리 지난번보다 거의 한 2배 가까이 늘었어요. 지난번 송영길 대표 뽑을 때는 69만이었는데 지금 117만이거든요. 네. 투표율 자꾸 낮다 그러는데 이번에 37% 했어요. 지난번에 41%뭐 이랬고. 그래 낮은 것도 아니에요. 당원은 2배 가까이 늘었으니까. 근데 그 많은 당원들이 선택을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물론 이제 뭐 박용진 뭐 조금 어쩌면 경쟁이 떨어다 보니까 이제 투표를 팽팽하지 않았는데 그거를 뭐 1인 당이다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최고위원들도 마찬가지죠. 엎치락뒤치락 했죠. 순위도 엎치락뒤치락 네네. 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당원들이 선택이다 그렇게 보는 건 맞고 제가 보기엔 뭐 그게 예를 들어서 당연히 뭐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겠죠. 왜냐면 아시겠지만 뭐 최고위원이라고 된다고 해서 뭐 목소리가 있고 안 된다고 해서 목소리 없는 거 아닙니다. 뭐 방송에 나와서 한다 그러면 본인들도 본인 목소리 내겠죠. 그래서 뭐 그런 거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지금 아마 이재명 대표도 아마 뭐 통합행보 당내에서 네. 그동안 갈등이라든지 그런 행보를 할 자, 거예요. 거기서 제가 질문 네네. 드릴게요. 이제 당내 통합 행보가 말로만 아니라 뭘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일단 오늘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 그렇죠. 찾아간다는 것도 굉장히 상징적이긴 네네. 해요. 근데 그 이상의 뭘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지금 비명계 의원들은 솔직히 공천 학살의 두려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이걸 그럼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요 부분 하나. 공천 네. 예. 예를 들어 민주연구원장 같은 거 이제 당에 태클 거는 역할, 뭐 쓴소리하는 역할인데 이 자리에 정말로 비명계 앉힐 수 있느냐, 넘어서서 반명계 앉힐 수 있느냐 이런 거 보는 거거든요. 공천은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 당 예. 같은 경우에는 돼 있어요. 5대5 당원 5 여론조사 5. 근데 그거는 아마 뭐 건들지 못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당원 5 여론조사 5로 했는데 안 됐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것까지 예를 들어서 뭐 안 된다.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민주연구원 같은 경우는 저도 참 우리 당 민주연구원 여지 보면 이제 여의도 연구원만큼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게 떨어지는 것 같은데 민주연구원이 무슨 공천을 하거나 뭐 이렇지는 않아요. 네, 정책을 만드는 데거든요. 근데 이제 좀 문제점은 있죠. 민주연구원도 그만한 어떤 뭐 능력이라든지 그 역할을 하느냐 이럴 수 있는 것 같고 아마 정당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아마 지금 뭐 비서실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죠. 대변인들은 이제 임명하신 것 같은데 그분들도 보면 이렇게 뭐 그동안 뭐 친명이라고 확실히 이렇게 분류된다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인사에서 저는 어느 정도 좀 반영하지 상평? 않겠냐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공천은 5대5로 돼 있죠. 민주당 오랫동안 예. 그 전통이 5대5로 돼 있는 건데 그건 경선에 본경선에 올라갔을 때고 우리 현 변호사 잘 알지만 그 전에 컷오프 단계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선에 참여시켜 준 다음에는 5대5라는 룰이 있기 때문에 가지만 네. 그 전에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러저러한 룰을 만들어서 이러저러한 절차를 밟아서 아예 경선 자체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 변호사도 그걸 몇 번 당해보셔서 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지도부의 권한이고 보이지 않는 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뭐 공천 때문에 뭐 비명계들이 학살당할까봐 비명을 지르는 것 같긴 한데 그런 것들을 얼마나 그러면 이제 이재명 체제에서 납득할 만하게 할 수 있느냐가 저는 관건일 것 같아요. 그것도요 어느 정도 돼 있는 게 예를 들어 조강특위 같은 걸 만들고 이러면 예전에도 보면 이제 심사를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하위 20%한테 뭐 감점을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자, 여기까지 오늘 뉴스다. 오늘 굉장히 뜨겁네요.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